자, 오늘은 대형 참치 있죠. 방파제에서 대형 참치를 이 참치를 잡는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가는 방법은 어딘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 친구는 어디서 잡았을까? 이 친구는 저 유튜브 검색에서 타마피싱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방파제예요. 자, 이렇게 생긴 방파제예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섬이 있고, 섬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그리고 여기에 또 내려가는 부위가 있고요. 여기 또 옆에 방파제가 또 하나 있어요. 테트라포트가 있고, 그리고 옆에 또 방파제가 있고, 또 산이 있어요. 산에 둘러싸여 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가요. 아, 이렇게 해서 여기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그리고 옆에 보니까 옆에 지게차가 있고, 초록색 컨테이너 있죠. 왼쪽에는 흰색 컨테이너와 파란색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들어왔을 때는 자, 이렇게 이런 모양이에요. 이쪽에서 봤을 때 빨간 등대가 또 보이고요. 여기에요. 발판 기가 막혀요. 자, 이 친구가 묵었던 숙소예요. 천천히 보기 해가지고 찾았는데, 옆에 보시면 여기 보이죠? 게스트하우스 하이다번. 이것도 영어도 이상하게 썼더라고. 히든번. 그 옆에는 용용자 맞죠? 자, 이렇게 생긴 펜션이라든가 이런 거저 숙박업소예요. 여기가 숙박업소인데 검색을 또 해봤습니다. 자, 검색을 해보니까 뭐냐면은 히다분 일본 게스트하우스라고 떠요. 히다분 일본 게스트하우스. 이 검색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시키네지마. 그러니까 뭐 음식 같은 거 시키지 말라면 죄송합니다. 예, 이 지역을 검색을 하니까 히다분 일본 게스트하우스로 떠요. 정말 찾기 힘들었어요. 자, 또 다른 걸로 또 검색을 해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요. 시케네지마 관광협회. 아, 이제 거의 찾았구나. 그럼 보면은 지금 요렇게 생긴 방파제가 여기 딱 있더라고. 처음에 어디냐면은 저는 오키나와 쪽 그쪽 섬에서 저는 한 줄 알았어요. 엄청 가까워요. 어디랑? 도쿄랑 엄청 가깝습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또 시케네 섬이 나오죠. 시케네 섬이 나와서 시케네 섬을 검색을 해봤죠. 여기서 도쿄 쭉 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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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이것도 아니고요. 도쿄에서 쭉 스타트를 끊어서 배를 타고 쑥 가서 이렇게 가서 여기 시키네 섬으로 갑니다. 시키네 섬. 여기 보면은 시키네 섬인데 시키네 섬에서 여기에요, 여기. 음? 여기에요. 이 방파제입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여객선 터미널. 자, 이 방파제에서 바라봤을 때 앞에 섬이 하나 있고요. 옆에 또 섬이 하나 있고요. 여기입니다. 가깝죠? 몇 시간을 거쳐서 찾았습니다. 자, 시키네 섬을 검색해 보니까 이즈 제도의 하산섬으로 일본 정부가 관할한다. 도쿄 본토의 남쪽 시즈오카현 이즈 반도의 동쪽에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도쿄에서 배를 타고 간답니다. 평일과 주말, 휴일, 제트포트 계속선과 일반 여객선의 시간표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성수기가 됩니다. 성수기가 되면 제트보트도 하루에 2편으로 늘어나고요. 시간대는 이렇습니다. 자, 7월 기준 제트보트 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시키네 섬 하나로 들어가면 한 10만원. 여객선 요금은 이렇습니다. 도쿄에서 출발을 해서 시키네 섬 2등석. 자, 그리고 할인도 가능합니다. 단체 할인 15명 이상 시 최대 30%. 시간표 운임은 여기 사이트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케시바 여객터미널에서 고속선 2시간 반 혹은 페리로 8시에서 10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속선이 있는데 고속선 같은 경우는 2시간 반이면은 시키네 섬에 도착을 합니다. 메인 번화가에서 작은 슈퍼 겸 잡화점과 자전거 대여점이 있다고 합니다. 야, 여기는 노천 온천이 또 있다고 합니다. 자, 시키네 섬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유명한 해수욕장이라고 합니다. 도마리 해수욕장.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예요. 또 매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튜브 렌탈 800엔. 800엔이면 우리 돈 8,000원.
튜브 하나 8,000원이에요. 상당히 저렴한데 8,000원이면. 해수욕장 진짜 누가 뭐 만들어 놓은 것처럼 상당히 이뻐요. 여기는 암석이 없고 안전하기 때문에 애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명한 해수욕장인데 나카노우라 해수욕장이라고 해요. 도마리 해수욕장은 가족 단위 해수욕장이었다면 이곳은 어른들의 해수욕장이라고 합니다. 스쿠버 다이빙, 스노클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배가 정박되어 있죠. 바로 이 포인트예요. 참치들이 왔다 갔다 하는 포인트예요. 노부시앙. 2등석 같은 경우는 머리 부분에 칸막이가 되어 있고 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불 렌탈은 유료고요. 옆으로 고개 돌려서 기침할 때 옆에 칸막이가 막아주죠. 상당히 좋아요. 자, 타마 피싱 이 친구예요. 3만 명으로 늘었네요. 타마 유튜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 참치 낚시가 뭐가 제일 괜찮냐면은 24시간 지깅 낚시, 파핑 낚시가 돼요. 24시간이 돼요. 여기는 상당히 기가 막히죠. 저녁에도 해 떨어졌을 때도 물고, 저녁 9시에도 물고, 저녁 12시에도 물고, 아침에도 물고, 낮에도 물고, 낮에 10시에도 물고, 12시에도 물어요. 체력만 된다면은 하루 종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펜슬베이트도 물고, 그리고 포포도 물고, 그리고 타마 이 친구가의 사용 장비는 일단 로드는 파핑 로드예요. 파핑 로드고 릴은 14,000 XG 모델입니다. 합사는 6호. 그리고 끌어올릴 때는 갈고리를 달아서 끌어올립니다. 줄잡고 올리면 터져요. 자, 그럼 언제 가야 되냐? 언제 가면은 대형 참치를 잡을 수 있을까? 뭐 제주도에서나 혹은 동해에서 자망배 있죠. 자망배. 그물을 엄청 크게 넓혀요. 그 배에서 만약에 뭐 대형 참치 잡혔다. 그러면은 바로 출발이에요. 그 조를 타고 이제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자, 지금 영상이 올라온 시기가 2025년 7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상 편집하고 뭐 하고 해서 7월 13일 날 올라온 거죠. 그러면은 13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7월 5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6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들어오는 기간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생각보다 7월달 하고 8월달에도 조가가 올라온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해가 떨어질 때였습니다. 지금 이제 저녁이에요. 저녁이고 메탈지그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가로등이 불빛이 들어오잖아요. 가로등 불빛이 들어오는 시간들이 대부분 저녁 7시나 7시 반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녁에도 잡힌다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큰 녀석이에요. 거의 풀드랙이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풀드랙인도 불구하고 계속 끌고 갑니다. 네, 60km, 70km, 80km. 지금 어떻게 보면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끊어졌죠. 자, 이번에도 메탈지그예요. 지금 시간은 거의 뭐 저녁 9시나 10시 정도로 보여줘요.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자, 메탈지그 가지고 천천히 슬로우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미들 슬로우 형식이에요. 메탈지그 아마 그램 수는 제가 봤을 때 아마 100g에서 120g 사이 정도 같아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자, 사이드로 길게 들어가죠. 약간 길게요. 아! 미스바이트. 자, 히트 들어갔어요. 자, 지금 이거는 후킹을 하는 과정인데 바로 터져버렸죠. 아, 참 상당히 힘들다고요. 자, 또 메탈지그 들어갑니다. 지금 시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아마 9시 넘었고 10시 넘었고 한 10시에서 11시 정도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시간은 아니지만 장점이 뭐냐면 저녁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도 된다는 거거든. 12시에도 되고 1시, 2시, 3시도 되고 아침에 해 뜨기 전에도 되고 해 뜨고 나서도 되고 그래서 지금 여러 시간대에 다양하게 다 가능한 그런 포인트예요. 자, 메탈지가 또 물었어요. 기가 막히죠. 참치가 힘이 정말 셉니다. 생각보다 엄청 세요. 같은 크기의 부실이랑 비교했을 때 참치가 더 세요. 발판 편하고 와 진짜 기가 막힌 곳이에요. 발판 편한 곳에 고기가 없다? 아니요. 큰 고기 있어요. 아마 7월달부터 8월 말까지 될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여기 해안에는 참치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이 친구 체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저녁에 쇼크리타 같은 경우는 한 220에서 300 정도 써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쇼크리도 더 굵게 써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어 잡을 때 쓰는 와이어 줄이죠. 와이어를 쇼크로 사용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합사에다가 와이어를 다이렉트 달면은 합사 무조건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쇼크리드 엄청 강한 거를 먼저 FG 노트를 진행을 하고 그 앞에 와이어 줄을 뭐 1m? 1m 정도를 따로 준다. 만약에 제가 한다면 저는 그렇게 줄 것 같아요. 지중해 갯바위에서도 참치 60kg 잡는 영상을 봤는데요. 치고 나가는 게 상당히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 발판 보세요, 발판. 와, 진짜 발판 너무 좋다. 와, 진짜 크다. 이번 거 진짜 큰. 이렇게 식인해서면서 방파제 포인트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유 있으신 분들은 여기 가서 참치 낚시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힘들어요. 저는 동부두나 가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리뷰입니다. 하나만 하면은 섭섭하죠. 자, 이 영상은 지중해에서 참치를 잡은 지중해 갯바입니다. 자, 포포를 사용하고요. 히트가 되었습니다. 여기 포인트는 어디냐면 지금 일단 밑에 바닥에 보시면은 갯바위가 제주도 갯바위랑 비슷하죠. 약간 현무암이랑 조금 비슷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갯바위 보시면은 새섬 느낌도 살짝 나죠. 여기 포인트는 새섬이랑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사실 포인트 몰라요. 2022년 3월 16일 날 올라온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로드는 제낙 무토스 아큐라 100H 제품이고, 그리고 릴은 시마노 스텔라 8000번, 그리고 합사는 다이와 살티가 12합사 4호, 그리고 쇼크리더는 50파운드, 그리고 포포 무게는 47g 밖에 안 돼요. 135cm에 47g. 야, 지중해 이쪽에서는 3월달에 대형 참치가 이렇게 들어오네요. 그리고 조류 상태는 일단 물은 안 가는 상태인 것 같고, 여기 지역은 3월인데 수온이 상당히 따뜻한 것 같아요. 물때는 대략 봤을 때 너울이 없는 거 봐서는 조금 물때나 1, 2, 3물 같아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자, 거의 다 올라왔고요. 옆에 할아버지께서 지금 떠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어르신 괜찮으실까 모르겠네요. 와, 아, 옆구리에 찔렸구나. 아, 몸샷이었어요. 몸샷. 와, 몸샷 기가 막힌데요, 손맛. 야. 어르신 조심하세요.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한 손으로 안 돼요. 오, 빠졌다. 빠졌어요. 포포 빠졌네. 어머야, 포포 빠졌다. 큰일 났다. 이거. 놓치는 순간 바로 그냥 떨어져요. 아, 붙어 있구나. 신발 전다. 신발. 너울 터지면 신발 전다. 안 돼. 신발 신발 젖으면 발냄새 엄청나요. 아, 진짜 새섬에도 이런 대형 참치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니, 끌어올린 거 둘째치고 이거 어떻게 들고 나갑니까?